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송전 특성 부분을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시간 때 들었던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했던 건 뭔가 이제 내용이 없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기본서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밑줄을 쳐가면서 머릿속에 자꾸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래 지나지 않아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걸 좀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송전 특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포정수 회로, 집중정수 회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송전서의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굳이 분포정수 회로로서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선로정수가 한 군데 내지 몇 군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집중정수 회로로 취급하여도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거꾸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 전선마다 선로정수, 앞에서 배우셨던 4장에서 배우셨던 선로정수 RLCG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근데 짧은 거리는 뭐라고요? 이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취급하려면 분포정수 회로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짧기 때문에 분포정수 회로로 계산하지 않고 집중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게 이 장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장거리,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중거리, 10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거리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수 킬로미터는 단거리고 수십 킬로미터는 장거리고 100킬로미터는 장거리라고 돼 있다. 여기 약간씩 틀려져 있는데 책에 있는 여기 뭐 10km, 여기 뭐 50에서 60, 여기 뭐 100, 50 뭐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써주시고, 전기적 특성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한다? 단거리, 이 수킬로미터 정도의 단거리는 저항과 인덕턴스만의 무슨 회로? 직렬회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설 콘덕턴스 및 정전 용량을 무시한다. R과 L만의 회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거리 송전선로는 누설 콘덕턴스는 무시하고 선로는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민턴스로 구성되고 있는 T형 또는 파형 회로. 어드민턴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G값만 빼고 RLC만의 회로가 되는데 그게 직렬과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병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T형과 파형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집중정수 회로로서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나 중거리는 집중정수 회로로 해석을 한다. 왜? 거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100km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하는데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누설 콘덕턴스까지 포함시킨 분포정수 회로로서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정수 회로, 이제 RL만의 회로하고 RLC만의 회로, 그러니까 단거리하고 중거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분포정수 회로가 이제 그 5-3에 나오겠죠. 5-2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R과 L, RLC만의 단거리, 중거리를 배우게 됩니다. 단거리 송전선로. 항상 등가회로하고 벡터들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림은. 단거리 송전선로엔 저항과 인덕턴스만 있으니까 송전단, 수전단에 대한 전압, 전류를 가지고 여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전압 강화율이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이 그림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진다 얘기입니다. 뭐가 기준이다? I가 기준이다. 뭐가 기준이다? E가 기준이다. 이거 이렇게 올리면 이겁니다. 이거 그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전부 다 전압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이렇게 그리니까 요거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요렇게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요거, 이렇게. 요게 송전단, 요게 수전단. 그래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어떻게 생기냐? 2분과 2분의 2에서 생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삼각함수 얘기해가지고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얘는 밑변의 자성 플러스 높이의 자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변이 어떻게 되냐? ES는 ER 플러스 요 IZ인데 이 IZ는 뭐냐? 이것도 삼각형 아닙니까? 요 삼각형이 여기 부분, 요거에 대한
코사인 세타, IR의 코사인 세타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IR의 코사인 세타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 IX의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부분 IX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부분만큼을 뺀 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식이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 요건 잊어버리시고, 요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ES와 ER은 요게 ES였고 ER은 여기 있죠. 성전단과 수전단의 중심점에 대한 대지전압이다. 대지전압이라는 건 상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E를 쓴 겁니다. 성간전압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상전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를 ER을 기준 벡터로 잡아주면 송전단 전압은 뭐라고요? 아까 ES는 ER 플러스 IZ. 요 ES는 ER 플러스 요 IZ다. 요 그림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고, 요게, 이 부분은 잊어버리십시오. 요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요 ER에다. IR 코사인 세타가 여기였고, IX 사인 세타가 여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뭐다? 요 전체 IX 코사인 세타 R에서 여기만큼, IR 사인 세타만큼 요 미세한 걸 빼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부분 IZ가 되는 겁니다. 그 IZ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걸 먼저 써놓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원래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벡터대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밑변의 자성, 그 다음에 높이의 자성, 이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ES는 요거 그대로 들어갔죠. 여기 부분. 요거 그대로 들어갔죠. 요 제2성분은 이제 빠졌죠. 여기서. 예?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단 전압이나 수전단 전압이나 이 전압 강화는 무시하게 작기 때문에 여기 부분, 요 허수 부분에 대한 요 높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거에다가 요만큼 더한 거나 요 차이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 2차 측 부분을 미소한 값이니까 생략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의 2항은 1항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2항을 무시하면 요거 4세니까 요거 루트를 베껴버리면 결국은 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뭐냐? 바로 요 값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는 무시를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선로의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는 그래서 보시면 얘하고 관계해서 전압 강화는 얘 부분이죠. 원래 전압 강화는 여기 부분이었죠. IZ가. 근데 요거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 허수 성분을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부분 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 강화율에서는 그 전압 강화에 대한 IZ 부분을 갖다 쓴다는 얘기죠. IZ가 결국 요거를만 간략화 됐는데, 전압 강화율은 전체 전압분의, 이게 뭐죠?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게 이제 전압 강화 부분이죠. 수전단에서 얼마나 전압 강화가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송전단에서 보는 게 아니죠, 전압 강화율은. 그러니까 수전단에서 기준을 해야겠어요. 여기는 기준이 밑에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기준이 위에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기준이 밑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뭐분의 뭐 할 때 1보다 작아야 될 때는 기준이 밑에가 있는 겁니다. 1보다 커야 될 때는 기준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피던스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때는 기준이 위입니다. 근데 나머지 경우는 거의 기준이 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해놓고. 기준이 밑에 있으니까 그거에서 전압 강화분만큼을 빼면 이게 뭐라고요? 결국 요거죠. 요게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식을 갖다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시면은 예제 문제에 요 수식을 갖다 썼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실 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ES-ER은 뭐라고요? 송수전단의 대지전압, 상전압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 상전압, 성간전압에 따라서 계산값이 틀려집니다. 140kV도 나오고, 90kV도 나오고, 60kV도 나오고,
이렇게 이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럼 60kV가 성간전압일까요? 상전압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게 틀려지면 루트 3배만큼 답이 틀려지니까. 만일 성간전압으로 식을 세우고 싶다면 양변을 루트 3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왜? 얘도 루트 3배, 얘도 루트 3배지, 전류에도 루트 3배. 다 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3상이니까 PR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까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수전단 전력은 요렇게 계산하고 송전단 전력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수전단 전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5-1도 기출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란 얘기죠. 10점짜리로. 자, 보시면 수전단 전압이 60kV인데 전류는 200A인데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7.61, 11.85. 요게 R이고 요게 X란 얘기죠. 그리고 수전단 역률은 0.8. 앞에서 봤던 그 수식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역률까지 주어졌으니까. 자, 뭐라고요? ES는 ER 플러스 I의 Z라고요. Z인데 Z가 뭐라고요? R 플러스 JX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만이 수전단이라는 얘기죠. 수전단의 전압이 상전압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눴고, 예? 요런 것들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상전압인지 성간전압인지. 자, 6만 나누기 루트 3 플러스 200 전류 I의 R인데 R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X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R이 7.61이고 코사인 세타 0.8이고 X가 11.85고 사인 세타가 0.6이죠. 왜 0.8, 0.6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이 나왔는데 그 전압에다가 어떻게 루트 3배를 다시 곱해주면은 이 VS가 뭐죠? 송전단 전압이 되겠죠. 그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이 64,570V를 보냈는데 수전단 전압은 6만 V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떨어졌다? 이런 역률과 이런 임피던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서 이게 앞에 이론이 어떻게 됐다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다 풀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립니다. 왜?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전체적으로 이 개념만 이해시켜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송전단하고 수전단에 대한 비율이 해서 7.62%만큼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여기 비슷하게 돼 있죠? 임피던스만의 비율하고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중거리. 중거리는 이것도 집중정수회로로 계산을 한다고요. 예? 근데 T형과 파형을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도 줄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정존 용량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C값을 고려했는데, 예? G값은 무시를 했다는 얘기죠. G값은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직렬 어드민턴스, 병렬 어드민턴스 회로로 계산하실 때 이제 분포정수 쪽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G값이. 뭐 옵티머스 G가 아니라 느설 컨덕터스 G입니다.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 중거리 송전선로 저항 리액턴스 어드민턴스의 집중 정수 회로로서 취급한다. 등가 회로로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어드민턴스 Y를 중앙에 일괄 집중시킨 T형 회로. 여기가 어드민턴스가 있으니까 이 양쪽은 2분의 Z가 되겠죠. 어드민턴스를 2등분해서 선로 양단에 집중시킨 여기 2분의 Y, 2분의 Y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T형과 파형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T형은 산악지대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정정 용량을 선로의 중앙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임피던스 Z를 2등분해서 양쪽에 나눠놨다. 이해되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해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드민턴스 Y를 중앙에다 집중하고 임피던스를 양분하여 양쪽에다 놨다. 이 얘기입니다. 각 부분의 전압 전류 및 각 정수를 그림과 같이 나타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요거를 이제 아까 제가 그 행렬로스 해가지고 얘 세 개 곱하면 결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요 결론 뒤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요걸 이제 이거는 뭐가 되죠?
회로도가 되죠? 등가 회로도가 되고, 이거를 벡터도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벡터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여기서 어떤 연산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벡터도로 그리면서 연산식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식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 부하측부터 생각을 해라. 기준이 부하니까. 우리는 이 기준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아까 전압강을도 어떻게 했죠? 전압강을도 수전단부터 해가지고 송전단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니까 무조건 부하측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부터 해서도 나옵니다, 수식은.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끝에서부터 보시라는 얘기죠. 끝에서 보시는데 ER은 알고 있습니다, ER은.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EC부터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EC에다 1번 쓰십시오. EC 1번. 그 다음에 IC 2번. IS 3번. ES 4번. 왜? 우리는 ES하고, IS, 그리고 ER과 IR에 대한 관계를 끄집어낼 겁니다, 여기서. 그 사이에. 근데 ER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니까, 예? 전압은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로 간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 이 IR을 빼고 요것만 본다는 얘기죠. EC나 ER이나 같거든요, 전압은. 결국은 ER부터 보는 겁니다, 그냥. 왜? ES하고 ER, IS하고 IR에 대한 관계를 끄집어내는데, 여기서는 ER이 EC하고 같으니까 먼저 EC부터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EC. 1번, IC 2번, IS 3번, ES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EC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EC는 뭐라고요? ER에다가 전압 강화만큼. 2분의 1 ZIR. 그게 뭐라고요? EC는 요 ER에서,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에 전압 강화만큼을 합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전압 강화가 생겼으니까 그걸 쓴 겁니다. EC 나왔죠? 그 다음 뭐라고요? IC를 쓰라고요. IC는, 여기 뭐죠? R분의 V 아닙니까? 근데 R분의 V로 계산 안 하고 Y2로 계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력주로 계산했는데 I는 Y라고 제가 자꾸 외우시라고 그랬죠? I는 Y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쉽겠죠? I는 Y에서 Y 값에다 요 전압을 곱하면은 이 IC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하라고요? IS를 계산하라고요. 다르게 계산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해하기 쉽고 답안지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IS는 어떻게 될까요? 요 IR하고 IC의 벡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식으로 넣어놓고 이 벡터합이 이게 뒤에서 그림으로 또 나오는 거죠. IR하고 IC의 벡터합이기 때문에 여기 점이 들어간 겁니다. 다 벡터합니다, 이게. 점을 다 찍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식을 가지고 이 뒤에 벡터도가 나오는 거죠. IR은 그냥 IR 나오니까 되고, IC가 여기 IC 계산된 거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I는 Y20인데 EC가 이 앞에 계산이 됐죠? 그 EC 값이 여기 또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예? ES는 어떻게 할까요? 전압은. 요 전압에다가 또 똑같이 요거에 전압 강화문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압에다가 2분의 1 Z IS를 하는데 이 IS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 값이 여기 쏙 들어간 겁니다, 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값이 이제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결론만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ES하고 IS를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1 플러스 4분의 2분의 ZY의 ER 부분이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죠?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게 C가 되는 거고, 이게 D가 되는 거죠. 그 순서를 바꿔서.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거란 얘기죠. 어드민턴스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B 값이 이제 생략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라고요? T형에서는 보면은 전압가가 2번 일어났다고요. 벡터들도 전압가가 2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얘처럼 그려주시면 어려운데 이 뒤에 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시라는 얘기죠. 요게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ER을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ER에서 EC가 있고 ES가 있는데 전압가가 한 번 생기고 한 번 생겼다면서요. 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T형은. 파형에 가서는 전압가가 한 번만 있었으니까 그림 틀려지는데, 요게 틀려질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전류가 뭐 나왔죠? 전류가? IR, IC, IS. 그럼 뭐냐? IR부터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IR은. 이 부하각이 이 IR은 뭐다? 여기 부분하고 똑같다. 예? IS는 아까 어디 있었죠? 한 번 전압강화 일어난 부분에서 생겼으니까 얘는 똑같겠죠? 그럼 얘는
요 ER에 대해서 90도가 될까요? ER에 대해서 이제 90도가 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 다음에 파형에 가서 보시면요. 요 IC가 있고 ICR이 있는데 그 90도 진상. IC는 충전 전류니까 90도입니다. 무조건. 왜? EC에 대해서도 90도가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 ER로부터 90도가 나갔다는 얘기죠. EC하고 ER하고는 전압 차이가 생기죠. EC는 IEC니까 YEC로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얘 부분 IC는 ER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자료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자료들 보시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ER에 대해서 90도가 나가선 겁니다. 얘 기준 똑같고 얘 기준 똑같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돌려서 그림을 그려주신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제공이 될 테니까 기본서 위주로. 누설 전류를 안 된다. 코로나가 무시되면 컨덕턴스는 0으로 되고 어드미턴스는 정정 용량 C만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C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이 C는 뭐다? 작용 용량이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제 5-2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시면은 TL형이 이해가 됩니다. 자, 문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에서 조건이 송전단의 전압과 전류는 TL로 계산하면 얼마큼 해야 되겠냐? 그건 뭐냐? 요 ES하고 IS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 부분? 여기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R, L, C, 킬로미터. 그 다음에 전압, 킬로와트. 그럼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R값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임피던스는 Z하고 Y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킬로미터가 있으니까 그 킬로미터가 연산이 돼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R 플러스 JX L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G 플러스 J B죠. 그래서 여기 B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 C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죠. 결국은 C 부분이. 그래서 R 값은 RL 부분이 들어가고 C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R 값이 0.12가 들어왔고, 예? 근데 여기다 58.3은 킬로미터니까 나중에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R 플러스 JXL에서 X 값이 XL이 어떻게 되죠? 2파이 FL이죠? 2파이 L이니까 2파이 F, L이 얼마라고? 1.3 미리 H니까, 미리니까 10의 3승이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러면 딱 계산하면 7 플러스 J 28.65이 나왔고, 얘는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ZY는 2분에다가 이거 곱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더했더니 0.997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팩터 갖다 그냥 쓰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전압 나와 있으니까 60kV라는. 근데 이 전압이 상전압일까요? 성간전압일까요? 네? 성간전압이죠. 네? 대지전압 이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아까도 딱 보시면 이제 이 기준을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얘 성간전압입니다. 수전단에서 성간전압이 60kV이기 때문에 그걸 루트 3으로 나눠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할 때는 이제 선전류를 계산하기 때문에 루트 3을 안 나누고 써주시는데 이 전압을, 예?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고 루트 3을 하면 또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예? 근데 이제 60 나누기 루트 3이니까 성간 전압은 60kV지만 상전압은 34.8kV다. 하지만 전류를 계산할 때는 성간 전압을 계산하니까 2만 kV, 킬로와트에다가 루트 3 그리고 전압은 60kV, 영률은 0.8이니까 전류는 241A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ER하고 IR을 여기 계산하고 1 플러스 2분의 ZY 그리고 Z, Y 그리고 1 플러스 4분의 ZY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IR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똑같이 영률이 여기 주어졌으니까 영률이 0.8이라고 주어졌죠? 0.8 마이너스 J 0.6 해가지고 여기 지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뜬 겁니다. 지금 192 마이너스 J 44가 뜬 겁니다. ES는 어떻게 되죠? 요게 1 플러스 2분의 ZY의 ER 플러스 여기가 1 플러스 4분의 ZY에다가 앞에다가 Z가 붙어야 됩니다. 원래 Z가. 그래서 Z값이 얼마라고요? 6.99하고 요게 있죠? 요게 요 값이 요게
1 플러스 ZY가 이거고, Z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이니까, 요게 요 값으로 들어왔고, 여기 전압이 들어갔고, 이게 ER이죠. 요 값이 여기로 들어왔고, IR이 들어왔죠. 그 수식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근데 성간전하면 그걸 루트 3배 하면 된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송전단에 대한 전류죠. 전류니까 여기도 킬로미터 들어가야 되겠죠. 킬로미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송전단이니까. 수전단 쪽에선 킬로미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송전단 쪽에서는 킬로미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저쪽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킬로미터가 안 들어간 것 뿐입니다. 대신 이제 송전단에 대한 전압 부분, 수전단의 전압 부분만큼의 어떤 전압 강화가 생긴 부분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34.8이 뭐라고요? 수전단에 대한 상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IS는 Y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의 IS가 된다는 얘기죠. 그 수식, 4단자 정수, 그 수식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수식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 4개의 수식, 요 4개의 수식을 각각 거기서 쓴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그거를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T형 에러. 끝났으니까 파이형 에러. 파이형 에러에서는 딱 보시면 뭐라고요? Z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어드민턴스는 2분의 1씩 2등분해서, 얘는 지금 임피던스 전압 강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부분, 간단하게 그리겠구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전류 부분은 아까 그려줬죠?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류 부분을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매칭을 해줬는데 그 전류 부분이 많아질 거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혼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 전압은 얘 전압에 대해서 90도 앞서지면 되니까 ER에 대해서 90도 앞서지는데 얘 전압은 여기 있는 이 C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 또 전압이 또 있겠죠. 요 전압에 대해서 또 90도가 또 앞서겠죠. 전류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보면 아까 요거 기준으로 했다. 그럼 여기 하나의 그 충전 전류가 있을 거고 여기 뭔가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겼겠죠. 그거 기준으로 또 요게 뭐 하나가 또 더 있을 거란 얘기죠. 요거 하나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전압 강화가 생겼던 부분 하나, 그럼 요거하고 요거 매칭하는 부분의 전류 하나, 요거하고 여기 부분하고 매칭하는 전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전류는. 결론부터 볼까요? 5개가 맞는지? 어떻게 되어 있죠? 전압 강화는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근데 전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요. 얘는 뭐라고요? 요 ER에 대해서 90도가 오는 ICR 부분이고, 얘는 ICS는 요 ES에 대해서 90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지금 헷갈리시죠? 얘가 여기고 얘가 요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걸 기준으로 요게 나온 거고, 첫 번째 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얘는 요 첫 번째, 얘는 요 두 번째, 그렇게 매칭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자, 파형에러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원래 이게 수식으로 써드리면 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얘 부분부터 나간다고요. 얘 부분부터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이쪽에 전압부터 이렇게 갔는데 요 전압이나 지금 같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전류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전류 부분부터 보는 겁니다. 어차피 4개를 볼 거라는 얘기죠, 순서적으로. 아까도 1, 2, 3, 4 해가지고 봤죠? 근데 얘는 전류가 5개 나왔으니까 5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ER은 빼고, 이 IR은 여기 흘러가니까 빼고, 그럼 여기부터 본다는 얘기죠. 여기 흘러가는 게 ICR부터 1번. ICR을 1번으로 해주시고요. I가 2번. 그리고 ES가 3번. 그리고, ICS를 4번. IS를 5번. 이건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해놓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ICS가 1번이라면서요. ICS를 한번 보겠습니다. ICR은 여기 전압에다 2분의 Y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라면서. I는 어떻게 되죠? 이 ICR하고 IR을 더해주면 되죠?
ICR하고 IR을 더해줬는데, 이 ICR이 여기 또 있으니까 그 ICR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순서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애우실 때, 이해하시기도 쉽고 애우실 때 좋을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번이 ES로 가라고요. ES는 어떻게 되죠? 요 ER에다가 요 전압강화만큼이 생겼죠. 예? 그럼 ER에다 전압강화만큼이 생겼는데, 이 I 부분이 여기서 앞에 나왔으니까 또 연산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앞에 거를 집어넣기 편하게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ICS. ICS는 어떻게 된다? 요 전압을 또 나눠주면 되죠. 2분의 2 Y로. 요 전압에다 요걸 곱한 겁니다. 그냥. I는 Y2라고 했죠. Y2. I는 Y입니다. 그냥. 근데 Y가 2분의 Y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마지막에 IS는 뭐라고요? 요 ICS하고 I의 합이죠. 그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수식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 뭐 하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해가지고 바로 답 내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25점짜리를 쓰실 때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풀어서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풀어서 쓰다 보면은 중간에 답이 틀리더라도 채점자들이 그 중간 과정은 안 볼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전개되는 부분하고 결론을 볼 거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T형 회로보다 파형 회로를 사용하는 건 왜 실용적이라고요? 임피던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만약 T형 회로를 해주면 임피던스가 2개 있으니까 계산을 2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전압강화 계산하는데 여기 2번 있으면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본다고요, 저희가. 왜? 통전단하고 수전단하고 관계를 계산하는데 요게 하나 있는 게 좋지 2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T형보다는 파형을 더 계산을 하기 쉬워한다. 예? 파형은 뭐라고요? 평야지대. T형은 산악지대. 예? 이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계산 문제를 한번 보시면